예,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가 손희정 재단의 지원을 받아 기획한 아시아의 목소리 프로그램의 첫 행사로서 한일 대학생의 허심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ソウル大学校東亜文化研究所がオニジョン財団の支援を受けて企画したアジアの声プログラムの第1回目の行事である韓日大学生の求心短会を始めさせていただきます。 예,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대 인문학연구원의 홍종욱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私は今日の司会を担当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ソウル大学人文学研究員のポンジョンウクと申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예, 오늘 회의 기록을 위해서요. 예, 녹화를 좀 하고 뭐 화면 캡처도 좀 중간중간에 할 생각인데 예, 혹시 부담스러우신 분은 비디오를 끄고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今日の会議は記録のために録画もしていますし、時々画面をカプチャーすることもあります。もし自分の顔が画面に映ってほしくない方は、カメラをオフしたままに進行してください。 예, 오늘 통역은 서울대 대학원생들께 부탁드렸습니다. 동양사학과 김민님하고 비교문학 협동과정의 고마스다 요시히로 님입니다. 예, 예, 교노 쯔약과 서울대大学の 인쇄の方々にお願いしております。東洋市の金民さん、それから比較文学共同課程の小松田義弘さん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그럼 먼저 아시아의 목소리 프로그램을 이제 주관하고 계신 서울대 종교학과 김지현 선생님께서 잠시 인사와 안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それでは、まずアジアの声のプログラムを主管しておられるソウル大学修工学科のキム・ジュン先生に簡単に挨拶の言葉と説明を伺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안녕하세요. 말씀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아, 아, 오늘 제1회 아시아의 목소리 프로그램에 참가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종욱 교수님께서 소개한 바 있듯이 이 프로그램은 푸니정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동문연에서 새롭게 기획한 프로그램이고요. 제가 하고 있다고 소개를 받았는데 사실은 여기 계신 이정훈 선생님께서 기획안을 내시고 그 주도해서 해주셨고 저는 이제 보조를 맡았습니다. 네, 보조를 맡았는데 어쨌든 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면 아시아 곳곳에서 활약 중인 작가, NPO 활동가, 예술가, 학생들을 초청해서 학자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시민들과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는 프로그램입니다. 격동하는 아시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아시아 현재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재현하는 장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私から日本語で説明いたします。私は宗教学科の金智恩と申します。もともとこのアジアの声、ボイスオブアジアっていうプログラムは、トニジョン財団の講演を受けて、企画されたプログラムです。このプログラムからは、アジアで現在活躍されている作家、芸術家、NPO 活動家、また市民、学生を招聘して現場の声を聞こうとするプログラムです。アジアの現場の声を聞いて一緒に住んでいくアジアの現在について一緒に考えてまた提言していくそういう場を作っていこうとすることです。参加してくださった皆様に本当に感謝を申し上げ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요. 얼마 전 일본에서 일한 사이의 불편함, 뭐 답답함일까요? 과 대학생인 나라는 책이 출간돼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일 관계가 최악이라고 이제 불리는 상황인데 지금 일본 대학에서 한국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솔직한 고민을 담은 책입니다. それでは会議を本格的に始めたいと思います。最近日本では日韓関係のモヤモヤと大学生の私という本が出版されて話題になったことがあります。日韓関係が歴代最悪と呼ばれている今の状況で、日本大学で韓国に対して勉強している学生たちのとても素直な悩みを盛り込めた本だと思います。
예, 한국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져서 한국에서도 이 소식을 들은 분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 책의 저자인 일본 히토츠바시 대학의 사회학부 학생 여러분 그리고 지도 교수이신 가토 게이키 선생님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韓国のメディアでもこの本が紹介されたことがありますので、この本について知っている方もおられると思います。今日はこの本の著者である日本の一橋大学の社会学部学生の皆さんと、その指導教授である加藤圭樹先生と直接会って話を聞く時間を設けたいと思います。 그럼 이제 오늘 진행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히토츠바시의 여러분들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발표는 통역 없이 한국어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간은 한 45분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발표를 듣고 10분 쉬겠습니다. 今日のスケジュールについて案内申し上げます。これからまず一橋大学の学生さんの発表を伺いたいと思います。発表はなしで韓国語で行いたい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時間は45分くらいを予想してますし、発表が終わったら10分くらい休憩を持ちたいと思います。 예, 그런 다음에 지정 토론자인 서울대 인문대학 학생 두 분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일 통역을 하겠습니다. それから今日の討論者であるソウル大学の人文の学生の方々の討論を伺いたいと思います。この討論からは韓国語は日本語に、日本語は韓国語に通訳をいたします。 다시 잠깐 쉰 다음에 지정 토론에 대한 히토츠바시 학생들의 답을 들은 뒤 일반 참가자를 포함해서 자유 토론을 가지겠습니다. 5시 30분쯤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討論が終わったらまたちょっとだけ休憩をしてから一橋大学の学生さんたちの答弁を聞いた後に一般参加者までを含めて自由討論を行いたいと思います。今日の会議は5時30分頃終わらせることを目標にしております。 예, 그럼 히토츠바시의 여러분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それでは一橋大学の学生方に発表をお願いしたいと思います。 그러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식민지지배 인식의 현실과 과제, 한일 관계의 답답함과 대학생인 나를 가능하며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가 발간한 책에 대해서 간단히 개요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이칸노 모야모야 또 다이각생 와다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한일 관계의 답답함과 대학생인 나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은 7월 21일에 발매되었으며 저자는 히토츠바시 대학 사회학부 가토 게이키 세미나 멤버 중 5명이 참여했습니다. 감수는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가토 게이키 교수님께서 맡으셨습니다. 그러면 가토 게이키 세미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토 게이키 세미나는 조선 근현대사, 일본과 조선반도의 역사를 학습하는 세미나입니다. 그 가운데 평화와 인권, 젠더를 중시하며 학습하고 있습니다. 책 제작을 시작한 2020년도의 세미나에는 3학년 학생 5명이 새롭게 참여하여 3학년 5명, 4학년 3명이 참여했습니다. 3학년 5명이라는 숫자는 세미나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세미나에는 20여 명이 참여하는 재미도 있어서 세미나 5명이 그렇게 학교 내에서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카토 세미나에서는 주로 학생들의 관심에 맞춰 문헌 논문 등을 읽고 토론을 진행합니다. 문헌에 대한 의문 및 비판에서 시작하여 사회의 인권 문제 그리고 젠더에 관한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2020년도에는 5명의 3학년이 새롭게 참여했지만 코로나의 유행으로 인해 논의할 시간이 아쉽게도 세미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만 그로 인해 오히려 세미나 멤버끼리 논의할 시간이 늘어난 면도 있습니다. 세미나의 여러 가지 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수업 시간 내에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유학이 연기 중단되었기 때문에 세미나에 참여하게 된 필자도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하겠지만 책의 컨셉이나 구성을 생각할 때에도 세미나를 통해 형성된 공통의 문제의식이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의 저자를 히토츠바시 대학 가토 게이키 세미나로 설정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시키 미쿠 씨의 자기소개가 있은 후 우시키 미쿠 씨가 발표의 전반부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히토츠바시 대학 사회학연구과 석사과정 1학년 우스키 미쿠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렇게 토론의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기로 하겠습니다. 본 발표에는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일 관계의 답답함과 대학생인 나의 집필 배경이 된 일본 사회의 현실에 대해 소개한 후 이 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으며 어떠한 점에 신경 썼는지 그리고 이 책이 현재 일본에서 어떠한 반응을 얻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먼저 일본 사회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재 일본 사회에는 역사 문제에 관해 첫 번째로 가해 역사에 대한 인식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조차 매우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배경에는 역사 교육을 통해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제대로 배울 수 없는 일본 사회의 현실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어도 그 역사를 마주하려는 사람이 적은 것도 큰 문제입니다. 사실 히토츠바시 대학에 입시해서 세계사를 선택하는 학생은 입시 문제에 저선사가 나올 확률이 다른 대학을 수험하는 학생보다 높기 때문에 저선사를 비교적 많이 공부합니다. 그러나 히토츠바시 대학의 많은 학생들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피해자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즉 상상력의 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가 지금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조선반도 전체에서 행해졌다는 사실 또한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민지 지배의 문제를 외교 문제, 즉 양극 전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하는 한편 인권 문제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이 논의를 끝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위해 그리고 인권 침해가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식민지 지배의 책임자인 일본 정부가 사죄, 배상, 역사를 주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에 약간 저항감을 느끼는 일본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그 실증적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보다도 일본에 대한 비판을 많은 주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책임인 역사를 기억하고 찬정하는 차별 구조를 해소할 필요성도 거의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젊은 세대로부터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겠다와 같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증적 연구에 근거하지 않는 정보가 일본 사회의 번람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본 사회에는 전지적인 문제 전반에 대해 일상 속에서 외견을 말하는 것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회에서 외교 문제로 여겨지는 식민지 지배 역사를 가까운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아가 전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립으로 있어야 하지 않나와 같은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역사를 피해자의 인권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외교 문제로 여겨 극과 간의 입장에 다른 것은 다양하며 일본인이 일본 정부의 입장에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층이 한일 교류를 해나가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와 같은 의견도 존재합니다만 이러한 의견도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해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일 관계의 답답함과 대학생인 나에서도 이와 같은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식민지 지배를 전담화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조선은 뒤처진 국가였기 때문에 식민지 지배는 조선에 도움을 주었다. 당시는 식민지 지배가 정당하게 행해진 시대였다.
아니면 식민지집에는 조선을 개발하는 등의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 아니면 다른 나라도 식민지지배를 했는데 일본만 공격받는 느낌이다 등의 의견은 책에서 역시 문제시한 주장이 합니다. 식민지지배를 전담하는 주장은 일제강점기부터 일관되게 존재했지만은 1990년대 이후 역사실현주의가 대두하면서 이 영향력이 강해졌으며 일반 대학생과 부모님 세대가 이러한 사상을 내면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일본 언론에서 진위, 반일과 같은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현상도 일본의 입장을 절대시하고 상대를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시민주의가 남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한 세 가지 상황은 일본 사회에 불이 깊게 존재하며 서로 영향력을 미치면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 사회의 현실에 대해 저희 집필지는 세미나를 통해 혼돈의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책을 집필하기 전 세미나에서는 큰 현대 일본인 시인이 조선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졌는지를 분석한 문헌을 읽었습니다. 조선의 문화의 호감을 가지고 있지만 조선의 독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일본인의 모습이 현대 일본인과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K-팝을 비롯한 한국 문화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일본 사회의 상황으로 인해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역사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이 많습니다. 또한 세미나에서는 태학원생이 외부 활동가로부터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들의 대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대학생 시점에서 보다 많은 사람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나온 책이 한일 관계의 답답함과 대학생인 나이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가의 책에서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접하기 싫지만 지금까지 못 본 척을 해왔던 혹은 몰랐던 역사적 사실을 다뤘습니다. 또한 역사적 사실 전할 뿐만 아니라 독자가 이 책을 읽은 후에도 계속해서 식민지집의 책임에 마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책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네, 그러면 책을 집필함에 있어 신경 쓴 점과 책에 대한 일본 사회의 반향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경 쓴 점입니다. 책을 제작하면서 신경 쓴 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주제 컨셉과 구성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의 주제는 한일관계의 답답함과 대학생이다 라는 제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일관계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 답답함이라고 해석한 뭐야뭐야 그리고 나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의미하는 뭐야뭐야는 일본과 조선반도의 역사에 대해 마음속에서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화감이나 의문을 뜻합니다. 이 책에서는 뭐야뭐야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를 알기 전에 느끼는 초보적인 의문입니다. 이 초보적인 뭐야뭐야는 역사적 사실을 해설한 부분을 읽음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뭐야뭐야, 스스로가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계속해서 모색해야 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보입니다. 다음은 나라는 표현에 대해서입니다. 나라는 표현은 책 전반적으로 중시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특히 에세이를 통해 집필진 한 명 한 명이 역사에 마주한 과정,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겪은 시행착오 등을 가감없이 표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독자 한 명 한 명이 자신이 겪은 경험을 떠올려 역사 문제가 누구나 마주해야 할 문제, 그리고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문제임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나라는 표현을 중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책의 구성에 대해서입니다.
책은 총 4장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책의 각 장의 제목에 대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장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1장은 나를 둘러싼 모야모야입니다. 제1장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알기 전에 일본인이 가지기 쉬운 초보적인 모야모야를 언어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위에서 살펴본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겠다, 내가 좋아하는 K-팝 아이돌이 반일일지도 모른다 등의 주제를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모야모야를 언어화하고 자신이 왜 그렇게 느끼는지 그 원인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역사를 배우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 첫걸음을 떼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제1장은 가장 기본적인 의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장으로 설정했습니다. 제2장은 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까? 라는 장입니다. 여기서는 제1장의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알기 쉽게 그리고 실증적 연구에 입각해 설명했습니다. 식민지 지배 전체상과 함께 일본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독도 문제 등에 대해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서술했습니다. 각 테마의 제목과 서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배우기 전에 저희 지필진이 느꼈던 모야모야를 제시함으로써 독자가 저항감을 느끼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으로 제3장의 주제는 한일 관계로부터 다시 생각하는 우리 사회입니다. 즉, 일본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 온 것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회에 대해 제거하고자 하는 제3장은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느낀 점임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제3장에서는 천황제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헤이세나 레이와와 같은 연어는 미디어 활동을 통해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에도 적용된 근대 이후의 천황에 의한 시간의 지배를 나타내는 연호, 그리고 천황제가 지금도 일본에서 계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 고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천황제 그리고 연호를 일본의 문화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사회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도 천황제 그리고 연호가 식민지 지배의 상징이었던 점이 잊혀지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1조선인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국에서는 북한이라고 부릅니다. 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책의 제목에는 한일 관계에 따옴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따옴표의 의미는 일본과 대한민국에 국한되지 않는 일본과 조선반도 그리고 조선인 전체를 가리킵니다. 저희는 카토 교수님의 세미나에서 조선 근현대사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단어에 위화감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는 조선반도 전체 조선민족의 총칭입니다. 일본에서는 한일 관계라는 표현이 자주 쓰이지만 이 표현에는 공화국 그리고 제1조선인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히토츠바시 대학에서 조선사를 배우면서 한국에서 배운 역사가 한국사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어디까지나 지금의 대한민국의 존재와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학습하며 그에 반하는 것은 배제해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공화국을 북한이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조선 총련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등 이데올로기를 이유로 같은 역사를 경험해온 민족에 대해 대한민국 중심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나라는 것을 책을 집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제4장은 지필진의 경험을 토대로 에세이를 작성해 역사적 사실을 안 후 그 사실과 마주하는 자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지필진 또한 책이 발간된 지금도 매일같이 고민하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부터 역사와 마주하게 될 독자들에게 던지는 연대 메시지도 담았습니다. 그러면 에세이에 대해 3명의 필자들이 에세이에 대해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쿠마노 코에 씨입니다. 네, 먼저 제가 제 에세이 내용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 에세이의 제목은 한 명의 K-pop 팬이 역사를 배우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제목대로 단지 한 명의 K-pop 팬이었던 제가 어떻게 역사를 배우게 되었는지 제 자신의 인식 변화에 대해 적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pan K-팝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대학에 입학한 후는 제2 외국어로 조선어 수업을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로는 제가 역사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 한국 문화를 좋아했기 때문인 것처럼 들리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저는 한국 문화를 좋아할 뿐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가 역사를 배우기 시작한 직접적인 계기는 한국 문화가 아니라 전 세대의 제일조선인 A씨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제2 외국어 조선어 수업의 교수님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1학년 본방학 때 저는 그 교수님이 주재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에 가서 배우는 스터디 투어에 참가했습니다. 싼 가격으로 한국에 갈 수 있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참가한 그 투어에서 저는 A씨와 만났습니다. 투어 중 A씨의 역사를 보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을 즐기는 것은 문화의 소비이다. 대부분의 일본의 가해 역사에 전면으로 마주하지 않으며 모두가 차별하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A씨가 말하는 사람에 저도 해당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처음에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할수록 저에게는 식민지 지배 역사에 대한 인식이 교류되어 있으며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한국 문화를 즐기는 문화 소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차별 같은 것은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제 자신이 적으로 한국 혹은 제일조선인을 무시하는 차별 의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저는 두어준 A씨에게 민족 차별이나 젠더 차별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스스로 공부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질문하는 것은 당사자의 영역에 침입해 당사자에게 말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사자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임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투어를 통해 제 자신의 가해 역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호감을 가지고 한국 문화를 좋아해도 일본의 가해 역사에 마주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일조선이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공감하는 곳에는 한계를 느끼는 제 자신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투어가 끝났을 때에는 어떻게 일본의 가해 역사와 마주하면 좋을지 교대인인 나에게 애초에 책임이 있는 것인지 한국의 문화도 즐기면 안 되는 것은 아닌지 등으로 혼란스러웠으며 결국에는 한국 문화를 마음 놓고 즐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야모야를 역사에 마주하는 법에 힌트를 준 것이 데사모리스 스즈키 씨가 제창한 연류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연류란 현대인은 과거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을지라도 과거의 잘못을 나은 사회에 살며 역사를 희석시키는 가정에는 당사자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도 과거의 역사와 관계가
없지 않다는 개념입니다. 즉 과거의 잘못을 낳은 차별과 폐쇄 구조가 현재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대인인 우리에게는 이를 해소하고 과거의 잘못을 기억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례라는 개념 덕분에 저는 역사를 배우고 지금도 남아있는 차별 구조, 예를 들어 민족 차별, 젠더 차별, 그리고 계급 차별에 대해 반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차별에 반대하는 점과 관련해서는 투어를 마친 후 다른 제일조선인으로부터 일본의 역사와 차별에 대해 일본인으로서 미안한다고 사과하는 것보다 같이 차별에 반대해 주었으면 한다는 말을 듣고 차별을 없애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한층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 자신의 역사에 마주하는 자세가 존립됨에 따라 한국 문화를 즐기는 것과 역사를 배우고 차별에 반대하는 것에 연립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 역사에 마주하는 것이 중요성을 알게 된 후에는 역사 문제를 인식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교류나 연대의 위화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일 관계가 악화되었던 2019년 여름 일본인이 한국인과 프리허그를 하거나 좋아요 한국이라는 트위터 해시태그를 남기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한일의 정치가 간의 관계는 좋지 않지만 시민 교류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일본인의 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로 보였습니다. 저의 한일 관계가 좋지 않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이 조선 반도를 지배하고 지금까지 그 역사에 마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일본 측에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리허그나 좋아요 한국 해시태그를 남기는 것은 가해 역사를 망각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이와 같이 식민지 지배를 한 쪽과 상한 쪽의 계층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가해 역사에 마주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 오히려 회복할 수 있음을 알게 해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역사를 배우거나 차별에 반대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것과 차별에 반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현실되고 있는 일본 사회에서 저는 일본인 남성 다수자로서 특권을 누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을 세미나 이외의 곳에서는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고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같이 배우고 이야기하며 차별에 반대하고자 하는 동료들이 있는 것에 대단히 감사하며 동료들이 있는 것에 중요성을 느낍니다. 네, 다음으로 오시키 미쿠 씨가 아사쿠라 씨와 오키타 씨의 에세이를 포함해 자신의 경험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아사쿠라 씨 에세이에 대해 해석하겠습니다. 아사쿠라 씨의 에세이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부모님 세대와의 갈등을 중심으로 한 일본인 간의 역사 인식의 차이를 둘러싼 모야모야를 소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님이 역사 수전주의의 대표적 원자인 고바야시 요시노리, 혁다 나오키 등의 책을 읽고 있었다. 부모님이 촛불집회를 보고 대전론을 끌어내리는 한국은 민주주의가 붕괴된 나라라고 말했다. 한국은 여성차별이 심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것을 다갑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 등의 모야모야를 다뤘습니다. 이 에세이에는 일본 사회의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야모야와 독자가 마주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에 대해 힌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제 경험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는 그다지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거의 몰랐지만 학부생 2학년 때 연어를 교류할 수 있는 이유로 한일 교류단체에 들어갔습니다. 교류단체에서 친해진 친구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역사이기도 한 문제에 스스로가 너무나도 무지했던 점, 그리고 애국심이나 다른 민족에 대한 그 자별의식이 없다고 생각해왔던 제 자신이 일본 정부의 가치관을 내면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 충격을 받았던 것이 역사를 배우기 시작한 계기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배우기로 결심했을 때 지금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선은 한국 쪽의 견해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저는 역사를 배우기 시작한 후에도 한일 교류단체에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교류를 추진하는 그 사람들이 전문진이 그 교류하면 역사 문제를 해결된다. 아니면 교류를 통해 서로에 대한 편견을 없애면 한일 관계는 좋아질 것이다. 같은 주장에는 교류의 목적을 약간 피해자의 인권 회복 아니라 그 국가 간의 관계 개선에 두고 피해자를 무시하는 구조를 치상하는 위험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러한 위화감을 그 언어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한일교류 단체의 활동을 마치고 휴학과 코로나 등의 규제하에 그쪽 젠더 등 스스로의 위치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뒤돌아보고 일본 사회의 인권 상황 그리고 피해자 중심주의와 같은 지점을 학습한 결과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집필한 후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역사에 마주하는 것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특권이지만 많은 일본인이 그 특권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특별한 경험이 없어도 누구나가 역사를 배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오키타시 에세이가 담고 있습니다. 저도 이 메시지에 매우 공감합니다. 오키타시는 학교에서 일어나던 외국인 학생에 대한 왕따 등의 경험이 그 개인의 문제로 환원되지 않는 일본 사회 전체의 마이너리티에 대한 악업이나 동정 압력, 아니면 고전적 젠더 관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경험에 대해 적었습니다. 오키타 씨는 일상 속에서 느낀 일본 사회에 대한 이화감으로부터 대학에서 마이너리티, 다문화 검증 등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역사에 대한 수업을 들으면서 자신에게 조선반도와 일본 간의 문제에 대한 시점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에피소드에는 누구나가 느낄 수 있는 일상 속의 그 작은 위화감이 역사를 배우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스스로의 자별의식을 깨닫는 것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제 자신의 차별의식을 깨달은 후 어떻게 계속해서 마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카토 세미나에 소속되었던 점이 큰 것 같습니다. 세미나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약간 인권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저는 인권을 충시하는 세미나의 공동의식 가운데 역사를 배우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세미나의 멤버와 교수님으로부터 일본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에 마주하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극을 받고 공감했습니다. 제가 언어로 표현하지 못했던 사회에 대한 위화감도 언어화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인권을 충시하는 공간이 주는 안정감 그리고 인권이
존중받는 공간이 사회 속에서 존재할 수 있음에 놀랐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교수님이 연구실에 사실 진학할 예정이었던 제가 대학원 입시에서 카토 세미나를 선택한 것도 인권에 대해 생각하는 공간의 중요함을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카토 세미나와 같은 공간이 유치함에 그치지 않고 다른 곳에서도 확산하고 싶다는 생각을 담아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책을 통해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인으로서 느낀 경험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에 오고 나서 일본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다수자의 입장이었던 제가 일본 사회에서 갑자기 소수자가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저의 역사 인식을 숨기며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었기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인과 대화할 때는 역사 문제에 대한 주제를 피하는 것 등의 상황을 말합니다. 이처럼 한국인으로서 일본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답답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1장 칼럼에서 저는 주위 한국 유학생이 일본 사회에서 간접적으로 역사 문제와 관련해 한국인으로서 느낀 모야모야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는 앞에서 우시키 씨가 발표한 일본 사회의 상황과 맞물려 형성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책은 이러한 일본 사회를 대상으로 쓴 입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책 제작에 참여했을 때 어떠한 글을 써야 할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일본 사회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제가 쓴 글로 인해 일본인 독자들이 반발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에 대해 글을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태어나셔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해방이 되어 한국으로 조선반도로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역사에 대해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역사를 공부하면서도 할아버지 생전에 이것저것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학술적으로만 역사를 공부했을 뿐 개인이 경험한 역사, 그것도 가족의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과 상상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족들로부터 들으면서 일본이라는 이국에서 태어나 조선인으로서 살아간 할아버지의 유년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도 할아버지와 비슷한 입장에 처해 있는 제일조선인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제일조선인에 대해 공부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와 같은 역사를 경험한 민족이라는 생각은 에세이를 쓰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일본에서 태어난 할아버지의 조국이었던 조선, 해방 후 돌아왔을 때 하나였던 조선반도. 에세이를 쓰면서 역사를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내 이야기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제가 가지지 못했던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일본 사회에서 저희가 쓴 책에 대한 반향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올해 7월 말에 발간되었습니다만 2월경부터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저희 홍보에 이러한 책이 필요했다, 꼭 한번 읽어보고 싶다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이 발간된 후에는 아사히 신문과 마이니치 신문 등 여러 매체와 취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라디오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언론과의 취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 기림의 날에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우리가 두 번 들리는데 괜찮습니까? 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키보노타네 기금이 주최한 이벤트에 참가해 페미니스트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마주하고 계신 키타하라 미노리 씨와 함께 일본의 역사 인식과 여성차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세미나의 주제로 2번의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우리들은 왜 한일 관계 답답함과 대학생이 나를 만들었는가입니다. 이 이벤트에는 게스트로서 중학교 교사로서 정부의 탄압에 저항하면서 오랫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식민지 지배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오신 히라이 미츠코 선생님을 초청했습니다.
다음으로는 8월 말에 개최한 BTS와 사회라는 이벤트였습니다. 일본에서도 인기가 있는 BTS에 관해 한국에서 출판된 3권의 책을 필자들이 읽고 BTS가 던지는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게스트로는 90년대 한국 유학을 경험하고 한국 사회와 일본 사회에 대해 여러 글을 써오셨으며 BTS 관련 책을 번역하신 쿠와타 유카씨를 초대했습니다. 이 두 번의 이벤트에는 첫 번째 이벤트 300명이 넘는 참가자가 있었고 두 번째 이벤트에는 500명이 넘는 참가자가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반응에 힘입어 발매 후 약 6개월 반 만에 4쇄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껏 식민지 지배의 역사에 대한 책이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책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응원에 감사함과 함께 일상 속에서 느낀 사회에 대한 위화감, 문제를 언어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언어화는 스스로가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고민하게 하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의 공감과 연대를 형성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을 간행함으로써 역사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층이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왼쪽 사진이 트위터에 새롭게 한일 간의 관계, 인권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역사 문제가 인권 문제임을 알게 되었다. 지금부터 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다. 와 같은 감상평이 있었으며 책을 읽고 자신이 이제부터 어떻게 생활하고 생각을 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편지를 쓴 고등학생도 있었습니다. 물론 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존재합니다. 인터넷상에는 역사 수정주의적인 주장 및 지필진에 대한 공격도 확인됩니다. 또한 이 책은 한국의 의견만 지지하고 있다. 역사의 필요성을 강요하는 것과 같이 느껴진다. 와 같은 일부 감상평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상평에는 일본 사회, 일본인의 역사 문제를 인권 문제로서 생각하는 자세, 피해자에 대한 상상력, 그리고 현대인의 책임에 대한 인식의 결여가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부정적인 평가에 스스로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경험한 무의식적인 가해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쓴 블로그 등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쓴 독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정적인 댓글 등의 응원 댓글을 작성하는 책에 대한 응원 댓글을 작성하는 등 작은 운동을 전개하는 독자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 문제를 인권 문제로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움직임이 모여 사회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